안녕하십니까. 건축구조 과목을 강의하게 될 안광호라고 합니다. 자, 지금 시간부터는 건축구조 역학의 기본이 되고 있는 힘과 모멘트 우력에 대한 개념의 정의부터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힘과 모멘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힘은 파워 또는 폴스 이렇게 부르는데 물체의 이동력을 의미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대부분의 기호를 이제 P라고 많이 쓰는데요. 가끔씩 F라고도 쓴다. 그런데 대부분 시험에서 기호를 P로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힘의 단위는 뉴턴 단위를 쓰는데요. 기존의 킬로그램 단위 또는 톤 단위, 이런 한국식 단위를 쓰지 않고 뉴턴 단위, 세계적인 단위인 물리학 단위, 뉴턴 단위를 쓰더라 라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보이지 않는 힘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화살표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요. 자, 힘을 어떤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렸다라고 봤을 때, 이런 가상의 선의 방향을 작용선이라고 합니다. 작용선. 자, 그런데 이제 힘이 나타내지는 것은 오로지 이제 화살표로 나타내니까, 이때 힘의 3요소를 힘의 크기 이렇게 표현하고요. 보통 여기도 이제 기호를 P는 얼마다 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10kN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힘이 시작하는 점을 작용점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자,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 흔히 세타라고 하죠. 세타라고 하고 있는 이 각도를 힘의 방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3요소는 사실 크기와 방향과 작용점 세 가지 요소로 표현이 되고, 단순한 물체의 이동력인 힘을 나타낼 때에는 작용선은 3요소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약속을 하나 해야 되는데요. 어떤 약속을 해야 되냐면, 이것을 이제 계산해 나가는 과정에서 역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방향에 대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향.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화살표가 있을 때 이것들이 하나로 합해졌을 때 어떠한 힘이 나타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계산을 할 때 항상 직교 좌표 체계로 계산이 된다라는 사항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직교 좌표. 그 말은 이제 직교 좌표의 화살표만 계산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가장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자는 얘기입니다. 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어떤 직교 좌표의 원점에서 X축 방향에 대해서, 즉 수평 방향에 대해서 화살표를 계산할 때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즉 우향의 화살표를 플러스로 가정을 해왔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화살표를 계산을 할 때 원점에서 좌향의 화살표, 이런 것은 플러스의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더하는 거고 빼는 건데, 이게 양수, 음수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단순히 수평의 화살표를 계산할 때는 우향이 플러스, 좌향이 마이너스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고요. 자, Y축 방향에 대해서, 즉 수직축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을 때에는 올라가는 게 플러스고요. 자, 그렇다면 플러스의 반대, 하향의 화살표, 내려가는 것은 마이너스로 약속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사항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건축구조 과목을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동력에 대한 수직의 화살표, 수평의 화살표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모든 계산이 직교 화살표로만 계산이 되겠다는 얘기인데요. 가령 제가 지금 처음에 표현해 놓았던 이런 경사 화살표는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요점에서, 작용점에서 힘이 이렇게 날아갔다는 얘기는 수평 방향으로 이만큼의 힘이 왔다가 직교 이동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직각으로 상향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힘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두 개의 힘으로 분해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요. 경사진 화살표, 그러니까 수직 수평이 아닌 화살표는 무조건 수직 수평으로 분해를 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임의의 숫자를 P를 10이라고 써놨는데요. 요 크기가 10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잘 알고 있는 sin 세타라는 값은, 여기를 A라고 해보면요. 요 수직변을
사인 세타의 값은 경사변 힘의 크기 P에다가 자, 수직변 A에 대한 길이의 B니까 자, 이 말은 A는 P 사인 세타라는 것은 익히 아실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경사변의 힘을 알고 그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알면 사인이라는 함수를 곱하면 곧바로 수직변의 길이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A는 자, P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인데 자, 요 P가 지금 10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0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반면에 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는 경사변분의 수평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수평변을 B라고 해보면 P분의 B가 되는 것은 익히 아실 거다라고 보고요. 자, 이 의미는 내가 수평변을 알고 싶다면 경사변의 힘이나 길이에다가 자, 각도를 곱하면 되는데 코사인이라는 함수를 곱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사항을 수험생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사진 화살표가 계산이 안 되니까 수직, 수평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상태에서 이 B의 값은 10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네, 10 코사인 세타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10의 제곱은 100이죠. 자, 요거는 10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고요. 요건 10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니까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 되죠. 네, 이런 기본적인 식이 있지 않습니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자, 이런 기본적인 삼각함수 식에 의해서 자, 빗변의 제곱은 수직변의 제곱과 수평변의 제곱과 같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여기 작용점에서 자, 직교 자, 요 크기가 평행사 변형이기 때문에 이 크기와 이 크기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흔히 PV라고 부르고요. 수직의 부분적인 힘. 자, 얘는 P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리젠탈. 수평의 부분적인 힘. 그래서 지금 이거의 제곱과 이거의 제곱을 더한 것이 빗변의 제곱과 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만약에 화살표가 삐딱한 게 있으면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수평과 수직으로 분해를 해주세요 라는 사항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